이제 최근에 상담받은 내용인데 네. 한번 이게 정리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네. 그 묵시적 갱신 많이 나오는 거죠. 계약서 새로 안 하고 네. 묵시적으로 이렇게 갱신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되게 계약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잡해질 수가 있네. 10년 갱신 요구권이 있고, 네. 5% 증액이 있고, 네. 예, 보증금 상한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네. 잘 알고 계신데 네.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이게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적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칫하면 이제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 요 말씀인데요. 저는 위험하지 않고 그냥 계약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똑같이 가기 위한 그냥 그렇죠.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보통은 이제 묵시적 갱신되면은 종전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 뭐. 그리고 큰 불이익은 없어.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임차인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될 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세입자, 상가 세입자 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자, 요 이제 실제 사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사례는 그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재소전 화해를 했던 임대인이 의뢰해가지고 재소전을 했던 건인데 이게 지금 임대차 만기가 25년 3월 19일 오늘입니다. 진짜네요. 촬영 날이네요. 예, 그래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게 뭐 25년 3월 19일까지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신청인은 보통 세입자가 되겠죠. 세입자는 25년 3월 19일까지 인도한다. 이거 2년짜리 계약이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만료일에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갱신할 수 있게 해놨네요. 예.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전화를 하고 지금까지 한 2년간 왔는데 이제 임대인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이 세입자가 이제 2년 동안에 3번 연체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3회 이상. 예, 3회 이상 연체하고 불성실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이 세입자가 지금 계약 더 하겠다고 최근에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연체가 되면은 갱신 요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갱신을 이제 거절하고 안 한다 그러고 나가라 할 수 있잖아요. 나가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기까지 이 만기까지 뭐 계약 갱신 안 할래요. 더 이상 안 할래요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안 취했다는 겁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입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간 안에 세입자가 통보가 왔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를 답을 안 했고 답을 안 해주고 그냥 지금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묵시적 갱신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네. 묵시적 갱신은 법조항을 한번 보시면 이제 상가 건물임대차보법 10조 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1항이라는 게 이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입니다.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 그만두겠다라든지 또는 뭐 월세 올려달라든지 이런 뭐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런 사태가 생기면 1년 연장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의뢰인 상황이 사실은 이제 묵시적 갱신에 가까운 그죠? 그런 뭐 3번 연체됐는데도 불구하고 된 거잖아요. 별다른 말을 안 했으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면
지금 1년이 연장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일단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묵시갱신이 아까 제가 되면은 세입자한테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제가 그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좀 초과하는 네. 넘어서는 네. 그런 임대차 계약이 있고 또 그렇죠. 반대로 이하인 그렇죠. 기준 이하인 네. 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인데 기준 이하 서울 같은 보호되는. 구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이제 설명드린 요 부분 결론적으로는 세입자한테 조금 더 덜 복잡한 그런 케이스인데 네. 반대로 또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초과합니다. 이런 계약은 세입자한테 굉장히 복잡한 걸 떠나서 네, 많이 불리해집니다. 많이 불리해질 수 네, 있죠.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네, 증액 그래서 같은 부분이 증액 부분보다는 묵시갱신이 됐을 때 계약을 10년까지 못 가져가고 바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는데 예. 요 의뢰인 사건은 일단은 환산보증금이 좀 작은 네. 이하인 계약인데요. 요 때는 이제 묵시갱신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아까 법 조문에서 보신 것처럼 요 10조 사항에 따라서 1년 연장된 것으로 네. 계약 기간은 동일하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네. 3년 계약했든 2년 계약했든 1년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네. 둔 경우인데 요거를 제껴두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그 이하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요 법을 보시면 2조에 보면은 그 나누는 이유가 이게 상가 임대차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적용 범위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묵시갱신되면 그냥 뭐 저기 1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것은 네. 하는 것은 이제 법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설풋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말씀드리면 일단 2조에 이제 상임법의 적용 범위가 나타나 있는데 상임법은 기본적으로 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 초과 기준을 넘어서는 네. 그런 계약은 아예 상임법 적용을 원래 안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네. 만들어놨습니다. 보호를 안 해주는 걸로. 아예 상임법 들여다보지도 마. 그럼 어디로? 민법으로. 이렇게 이제 딱 그 법을 원래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임법 조금 금액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세입자들이 이렇게 그 손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상임법 적용을 못 받고 피해를 보게 되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 예외를 좀 더 환산보증금이 크지만 요거는 인정해 줄게. 권리금 인정해 줄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권리금도 대표적인 건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늘려왔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요 지금 보시면은 2조 3항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1항 단서는 지금 상임법 그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항에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3조 요게 뭐냐면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주인 바뀌더라도 네. 건물주 바뀌더라도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다음에 10조 1항, 2항, 3항 이게 갱신요구권. 지금은 10년이죠. 10년 갱신요구권. 그다음에 요 10조 2부터 10조 9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권리금에 관한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금액이 크더라도 대항력 인정해주고 10년 갱신요구권 보장하고 권리금 회수 정권 인정하고 요 정도는 이제 최소한 이 사람들 해줄게. 네. 요게 이제 법의 취지인데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묵시갱신 아닙니까? 묵시갱신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왜냐? 이게 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묵시갱신은 아까 10조 4항이거든요. 그죠? 10조 4항인데 요 2조 3항에 보시면 10조 4항이 없습니다. 3항 본문까지만 있잖아요. 2부터. 요거는 뒷조문이고. 요건 다른 거고. 10조 관련해서는 10조 1항, 2항, 3항 본문 요까지가 딱이에요.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법에 따르면 이 묵시갱신
이 적용되는 10조 사항 요거는 환산보증금 기준 밑으로만 보호를 안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요. 묵시경신은. 묵시경신은 보호 안 해준다기보다는 묵시경신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은 지금 환산보증 기준 이하니까 어쨌든 10조 사항을 적용을 받는 거죠. 받아서 1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네. 3년짜리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묵시갱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간이 1년 연장되죠. 1년 연장되죠. 네. 그러면 22년 12월 말이 만기가 되죠. 자, 그러면 22년 12월 말 되면 그 세입자가 또 이제 기간이 만기가 되니까 네. 갱신요건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갱신요건 행사했으면은 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될까요? 1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3년 했다가 묵시갱신 1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1년 만기가 또 되고 나서 갱신 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1년을 연장할지 3년을 연장할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그러네요.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묵시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그냥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묵시갱신이 안 되는 한에서는 갱신 요구권 행사를 안 하게 되면 기간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가 만기가 언젠데 그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를 앞두고 저 갱신합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묵시갱신이 한번 되면 그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언제까지가 또 그러니까 계속 3년인지 4년인지 그렇죠. 1년인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정확한 판례가 없어요. 진짜요? 정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일처리를 하려 그러면 매년 갱신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양 이사님도 아까 묵시 연장 갱신돼 가지고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3년이 연장될까요? 1년이 연장될까 했을 때 1년 이렇게 했잖아요. 네. 1년도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앞에 갱신되고. 그러면 이제 1년이 연장된다 그러면 또 1년 됐을 때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1년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 말입니다. 큰일이네요.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3년짜리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제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3년 끝나고 나서 갱신 요구합니다라고 하면 3년이 간단 말이죠. 네. 그럼 또 그 지난 3년이 가게 되면 갱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텀이 길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묵시갱신이 한번 들어옴으로써 다 깨지네요. 다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3년,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네. 그럼 10년간 동안 그거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상황?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갱신할 때 또 5%씩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대인은.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5%를 올려줘야 된다 이건 아닌데, 네. 어쨌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장사를 계속 길게 하고 싶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게 묵시갱신이 한번 끼게 되면 좀 하여튼 계약이 1년짜리로 계속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처음 알았네요, 이건. 예, 이게 좀 복잡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묵시갱신이 되면 세입자한테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법을 보셨잖아요. 네. 묵시갱신 부분은 상인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상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럼 무슨 법이냐? 민법입니다. 민법. 그러면 민법이 적용되면 세입자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자, 민법의 639조. 그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이내 일을 하지 아니하는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 문제인데요.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635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거든요. 그럴 때는 임대인 해지 통과할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통지하면 6개월 있다가 계약 그만두도록 돼 있어요. 해지 효력 발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통보만 하면.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1월. 이게 만약에 아까 묵시갱신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서울 같으면 만약에 9억을 넘어선다. 네. 그런 계약 같으면은 이제 임차인의 지위가, 세입자의 지위가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6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언제든지 생사 여타권을 줄일 수 있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계약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예. 뭐 진짜 강남의 큰데 아니고서야 뭐 그렇습니다. 거의 다 9억 아래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 미만?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계약이 한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보장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네. 옛날에 뭐 매덕 2억, 3억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 9억까지 올라왔으니까 서울 같으면 하도 반발이 많고 막 일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보험이가 넓어서 졌지만은 어쨌든 이게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계약은 묵시갱신되면 이게 10년까지 못 가고요.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때로부터 6개월 이게 되면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계약 해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되게 큰일이네요. 이렇게 보증금, 환산보증금 큰 데는 규모도 크고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런 데가 많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사건을 이제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여기 사건 번호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건은 묵시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명시적 갱신 이런 사례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635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묵시적 갱신 된 경우에 또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의뢰인 사례가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만약에 계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은 만약에 이제 한번 나눠서 이야기하시죠. 네. 이 사건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묵시 갱신되니까 1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집행할 수 있는 재선상을 했으니까요. 1년 뒤까지 연장이 되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묵시 갱신이 안 되게 될 때 안 되게 되면은 1년 뒤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이었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통고를 빨리 해버리면 6개월 만에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진짜 큰일 당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산보증금 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날벼락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이제 경우는 지금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은 3번을 연체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갱신 요구권이 행사가 안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이 임대차 계약 부분은 묵시 갱신이 위험하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월세를 잘 내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묵시 갱신이 한번 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냥 6개월 만에 쫓겨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는 세입자의 어떤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묵시 갱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진짜 임대인이 제 이런 법을 알면 이용을 하면 정말 크게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자기 권리를 이제 제대로 행사하게 되면 세입자의 어떤 세입자를 잘못하면 잘 다룰 수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 이제 갱신 안 되니까 너 나갈래 어떡할래? 나갈래 올려줄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묵시 갱신에 대해서 그냥 옛날처럼 안이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